네, 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하나 올려드리면 오늘 칼럼 올라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 가시면은 친절하게 여기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링크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뭐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서 로로쌤 검색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안전투자 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쉬고 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정도는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잘 쉬고 있다. 건강한 휴식이다. 보시면 되고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소폭만 강세가 나와도 16,000포인트였기 때문에 한 차례 16,000포인트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16,000 거의 뭐 건드리기만 하고 약보합으로 거의 뭐 껌딱지처럼 지수가 안 움직이면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슬슬 뭐 사상초 효과 돌파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숨고르기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불확실성을 워낙 다 해소시켜 버렸기 때문에 딱히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 쓸 건 없다. 추후에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구체 한도 상향이나 뭐 이런 이슈 나오면서 디폴트 얘기 나오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정치적 싸움에 의해서 미국을 디폴트 시킬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적 입장 때문에 미국이 자국을 이제 디폴트 시키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인데, 자, 오늘 뭐 수능날이었죠. 수능날은 뭐 대체적으로 이제 장이 엄청난 강세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능날은 이제 뭐 날씨가 춥다, 그리고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뭐 상승하지 않는다, 뭐 이런 뭐 뭐 도시의 전설 같은 이런 이제 얘기들이 오가는데 오늘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95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정도 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옵션 만기일 이후에 옵션 만기일까지는 기대감이 없다 말씀드렸고 이후에 반등이 예쁘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 후에 지지력 테스트 한번 하는 정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스피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약세 구간이고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력 테스트 이후에 3050 정도는 넘어가 줘야 그래야지 뭐 매매 대상으로 좀 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좀 약한 구간이다.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더 유리하다. 이 의견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중립 구간으로 넘어가서 매매를 그래도 할 만한 구간이 나왔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어떻게 된다? 강세 구간으로 넘어갈 거다 말씀드렸는데 강세 구간으로 이미 넘어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보시면은 102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를 받았는데 꼬리가 뭐 어마어마하죠. 저점 대비해서 한 1.5%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지지력 테스트 할 때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하방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당장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뭐 양도세 이슈나 뭐 이런 부분 나올 때나 조금 주의하시고 뭐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같은 경우도 딱히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 외국인이 매수하지도 매도하지도 않았고 456억이면은 뭐 거의 뭐 산 것도 아니고 판 것도 아니죠. 그리고 선물 한 3천 계약 정도 매수 그리고 콜옵션 소폭 매도 풋옵션 소폭 매수 이러면은 옵션은 하방 포지션이고 선물은 상방 포지션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 한 중립 정도 포지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 같은 경우를 이제 위쪽을 막아놓고 아래쪽을 열어놓는 걸 조금 풀어줘야 되는데 이 구간을 콜옵션 매수가 나오면 좋고요. 더 좋은 건 풋옵션의 대량 청산이 나오면 좋습니다. 풋옵션 대량 매도 뭐 예를 들면은 한 100억 단위의 이 매도가 나온다던가 풋옵션이 아니면 콜옵션이 적어도 한 6, 70억 이상의 매수가 뭐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던가 하면은 그러면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해서 두 가지가 같이 나오면 최고고요. 풋옵션이 100억 이상 청산이 나오고 그리고 콜옵션이 뭐 6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온다. 이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가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옵션 포지션은 이제 풀어주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대신 12월 만기일은 선물도 만기가 되기 때문에 3690인 선물 만기일이 있는 날이죠. 그리고 옵션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고, 그래서 12월은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선물하고 합성으로 봐야 하는데, 선물 포지션은 또 위쪽 방향이고 그 옵션 포지션은 약간 아직까지는 아래쪽 방향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이제 합성을 했을 때는 소폭 위쪽이긴 한데 아직 위로 강하게 치고 가기는 어려운 정도. 그래서 코스피는 이 옵션 동향을 좀 풀어줘야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유리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자, 프랑스의 1위 통신사죠. 오렌지텔레콤의 5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올해 제일 못난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저 5G 관련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실적이 그렇게까지 박살난 것도 아니고 한데 올해는 계속 못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공매도 세력들의 이제 공매도 레포트도 두들겨 맞고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CEO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좀 못난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호재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 해주면서 그냥 공매도를 때려 맞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G 관련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피해 영향에다가 이제 조금 살아나나 싶었더니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 영향력으로 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기지국을 안 짓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5G 모객만 하고 5G 쪽으로 이동만 시키고 이제 기지국은 짓지 않고 있다. 상반기에 125개 지었다고 올해 안에 45,000개를 짓기로 했었는데 상반기에만 125개 지었다라고 해서 문제가 좀 많지 않느냐 해서 이제 이행 점검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제 착수 들어가는 이제 시작 들어가는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5G 쪽 요금제 쪽으로 해서 수익을 본 것들이 많은데 통신사에서 기지국을 이렇게까지 안 짓고 본인들 성과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성과급 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본인들이 챙겨간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5G 관련주들도 이제 슬슬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신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첫 번째로 들린 게 모더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만들겠다라고 과거부터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모습. 거기에 5G 같은 경우는 삼성은 이제 추격하는 입장이에요. 업계 점유율이 낮은 편이라서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적인 인맥이라든가 이런 개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수주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버라이즌에 그랬듯이. 그래서 이제 업계를 조금 개선시킬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 부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메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은 좀 나중에 확정 지으려는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현대차 기아가 이제 LA에서 오토쇼가 있었는데 여기에 신형 전기 SUV 콘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7, 이제 기아는 EV9을 공개했는데 꽤 괜찮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신 분들은 좀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고 실제로 탑승을 해봐야지 아는 거죠. 이건 이용을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일단은 신형 SUV가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 쪽을 공략할 수 있는 이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서 내수 수출은 소폭 감소했는데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내수 수출 동반 10개월 연속 증가세, 내수 같은 경우는 21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현대차에 대한 기아차에 대한 이 애국심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LNF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살포시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동박공장
뭐 아주 뭐 긍정적인 뉴스가 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공장도 증설하고 하면서 실적이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다들 뭐 쉽게 알 수 있는 얘기죠. 전기차가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있고 많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전기차로 대체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라온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시작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라는 것. 기술력에서 뭐 따라잡히거나 하지만 않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앞선 기술력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시작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뭐 1위 회사랑 이제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데 그럼 테슬라를 뭐 예상할 수 있는데 뭐 사명이나 이런 부분은 좀 밝힐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들 뭐 테슬라를 예상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헝가리 공장도 있고 하다 보니 유럽 진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뭐 같이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자 노바텍 같은 경우는 LG이노텍에 전기차 자율주행차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아주 뭐 멋지게 실렸고 4만 원 넘어가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4만 원만 유지해주면 되겠죠, 노바텍은. 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인상 기대감과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주가 동향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뭐 반등 정도는 마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력한 이제 오늘은 이제 모습을 보였고, 대신 이제 위에 이제 저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윗꼬리를 살짝 달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뭐 거래량도 좋고 이제 그동안의 뭐 약세 구간은 좀 이제 떨쳐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네이버는 보통주 21만 4,310주를 주식을 소각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CEO 쪽이 CEO와 이제 CFO를 교체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양력을 은근슬쩍 보면은 법조계랑 발이라도 좀 담궈본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G 디스플레이 어제 말씀드렸는데 22,000원 이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거래량 실으면서 돌파해주면은 그러면은 아주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22,000원 거래량 실어서 넘어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움직임이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 보유한다. 22,000원 유지하면은 보유, 22,000원 이탈하면은 정리한다 생각하고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해 볼만 하다라는 거. 그래서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LG 디스플레이랑 골프존 이런 종목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안 움직였는데 이렇게 호재를 감추고 있는 종목들은 추후에 반영을 다 해준다라고 말씀드렸고 벌써 이렇게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라는 거.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는 그 부분을 좀 반영을 안 해주고 이 수급 동향으로 해서 좀 밀어내린 종목들이 좀 많아서 좀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 제자리는 찾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요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리면서 ICD도 같이 말씀드렸었죠. ICD 같은 경우가 전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랑 이제 계약을 하면서 요 13,000원을 요 갭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좋고 여기 LG 디스플레이처럼 장대양봉으로 해서 넘어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ICD는 갭으로 넘어가고 13,000원 지지력 테스트까지 받은 다음에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삼성 디스플레이랑 계약을 했는데 오늘은 LG 디스플레이랑 또 231억 7천만 원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OLED 장비주들이 움직임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ICD가 먼저 치고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3,000원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흐름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스타 2021이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메타버스 NFT 쪽은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뭐 아직도 죽지 않고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디서 정리할 거냐? 추세가 뭐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정리할 거냐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같으면은 뭐 20만 원 넘어가 있으니까 언제 매도해도
이제 뭐 후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뭐 추세 꺾일 때까지 들고 가든지 아니면은 만족할 만큼 올라왔으면 뭐 정리하시든지, 이거는 뭐 편안하게 선택하시면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넵튠도 마찬가지, 뭐 드래곤플라이,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고, 뭐 IJN 게임즈나 넷게임즈 이런 종목들, 또 BK탑스, 뭐 아센디오 같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날은 말씀드리고 나서 뭐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5,000원대부터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0원을 넘어갔습니다 했는데, 이제 또 이제 13,000원대를 넘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싸이월드 결제 서비스, 이 페이코인 쪽, 이 모멘텀이 살아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메타버스 쪽 결제 시스템, 그리고 NFT 이쪽으로 다 연관이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날이 뭐 제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19일 날 지옥이 공개 예정이죠. 그래서 벌써 뭐 7만 원을 넘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덴트 같은 경우는 토러스 투자자문에서 지분 5.17%를 취득하면서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멋진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